요즘 학교에서 소풍 가나요? 안 가죠? 수학여행 가나요? 안 갑니다. 학교에서 옛날에는 대회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안 하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 직장에 계실 동안 사고 안 나게 맡아주는 보육기관과 같은 곳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소풍이라고 부르는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장 체험학습은 사실 교육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배우는 게 요즘 말하는 역량 중심 교육, 문제 중심 교육, 창의성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교육적으로 좋아도 작은 사고 하나라도 터지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잘못해도, 시설 관리자가 잘못해도,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도 결국 결론은 선생님은 그때 뭐 했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사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내 직업이 흔들리고 소송을 당하고 형사 책임까지 질 위험이 있어요. 이건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현장 체험학습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요. 100번 중에 96번, 97번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모든 책임을 교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감자칩 한 봉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딱 한 개의 감자칩에 독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감자칩 드실 건가요? 현장 체험학습 마찬가지예요. 분명 좋은 활동이고 교육적으로 좋아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교사 혼자서 떠안아야 한다면 결국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이런 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학교가 점점 잘하는 아이를 키워주는 것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요즘 학교는 기초학력 보완에는 정말 큰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외부 강사도 부르고 각종 예산도 많이 나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이에요. 반대로 잘하는 아이들,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은 아이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학교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과학 상자라든지 기계과학, 과학미술, 융합과학, 탐구토론, 발명대회, 학교 대회도 하고, 학교 대회에서 뽑히면 교육청 대회도 나가고 전국 대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도전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대회들이 매우 축소됐어요. 예전에 정말 그 많던 과학 대회가 융합과학과 탐구토론 딱 두 개만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젠 그마저도 학교에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결국 사교육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밖에서 경험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사교육에 돈 많이 쓴다고 부모님들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사실 불안한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만으로 정말 실력 있는 아이로 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업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잘 재구성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지식을 만들어가게 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연구회 같은 것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도 예전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선생님들과 모여서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활 지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잘 되려면 그 어떤 수업이든 기본적인 질서, 집중, 참여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조금만 바로잡으려 해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징계받을 위험까지 갈 수가 있어요. 더 심하면 아동학대 소송으로도 빈번하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어도 일단 신고만 들어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백만 원 하는 변호사 비용도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 연구보다는 학급 관리, 민원 대응, 생활지도 리스크 관리 더 중요한 생존 기술이 됩니다. 그마저도 열정 있는 교사에 한해서고요. 보통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돼요. 결국 모든 피해는 아이들에게 갑니다. 학교가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 직장에 계실 동안 아이를 아무 일 없이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돌봄 기관처럼 바뀌고 있는 거죠. 실력보다는 민원이 없는 운영,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공교육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교육이 잘 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가 다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나누고 좋은 교육 자료를 나누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교육 공동체도 만들어 가야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채널을 그 시작점으로 삼고 싶어요.